그 스튜디오제랑 그 다음에 워크북 다 가져오셨죠? 워크북은 뭐 숙제용이기는 한데 어떻게 숙제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니까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뭐 대략적인 뭐 커리큘럼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우선은 제가 이번 방학 때 이제 어떤 걸 할 것인가 막 그런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거를 좀 이제 결정을 했어요. 네, 결정을 했습니다. 네, 교재 안 가잖아요. 미안해, 잠깐만. 내가 얼마나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번에 뭘 할 생각이냐면은 크게 두 가지. 일단은 어휘, 클리닉, 그리고 두 번째는 영작. 네, 요걸로 이제 일단은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뭐 아무도 의견 없더라고. 내가 뭐 기다렸는데 아무도 별말 없길래. 자, 그래서 어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여러분한테 단어장을 뽑아줄 거예요. 단어장은 다 만들어 놨어요. 뭐 대충 보면은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신 대비 그 단어장 주듯이 만들어 놨어요. 겁나 많죠? 네,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제가 스케줄도 다 짜놨습니다. 여기 스케줄 다 짜놨어요. 여기 보면은요. 몇 월 며칠 날 뭐 해야 되고 다 짜놨어요. 검사 언제 할 것까지 다 짜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제가 우리 단톡방에다가 제가 이제 공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단어장도 함께 나눠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어휘는 뭐 그렇게 그냥 진행하면 돼요. 스케줄 다 짜놨으니까. 그 다음에 영작 부분. 영작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스케줄을 짜지는 않았어요. 이게 조금 고민돼갖고. 일단 교재는 요겁니다. 화이트라벨이라는 교재인데요. 제가 전에 잠깐 뭐 소개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요 교재가 이제 보면은 중간에 이게 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어디까지 넘겨야 돼? 뭐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할게요. 너네 각자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서술형 문제 있죠? 서술형 문제. 그거를 모음집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그냥 여러분이 구매해갖고 이것도 제가 일정을 맞춰드릴 테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이 풀고 뒤에 뭐 답지 뭐 안 받을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너네가 직접 채점이랑 해설도 다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제 질문만 여러분이 저한테 주시면 돼요.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이거를 검사를 할 겁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방학 시간표거든. 내가 어제 공지했었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여러분이 수요일 전까지 이 교재를 이제 구매를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스케줄은 제가 짜갖고 또 이제 뭐 보내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됐죠? 일단은 이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워크북이 있는데 그 워크북을 갖고 이제 어떻게 숙제를 할지 잘 모르실 테니까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워크북을 잠깐 한번 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쌤이 이 워크북은요 기본적으로 예습 숙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습 숙제.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제가 1, 2강 진도를 나갔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3강 진도를 나가겠죠? 그러면은 이 워크북은요 1, 2강이 아니라 3강을 하는 거야. 3강. 알겠죠? 내가 뭐 얘기를 해줄 거야. 수업 끝날 때. 뭐 예를 들어 3강 1번부터 4번까지 문제 풀고 모르는 단어 조사하고 그리고 워크북 해와라. 이렇게 내가 숙제를 내줄 거거든? 그러면 워크북에 이제 맨 상단을 보면 얘들아 왜 안 올라가? 자, 일단 몇 강에 몇 번인지 쓰는 란이 있어. 요거를 먼저 좀 써줘. 알겠지? 뭐 3강을 내가 만약 숙제를 내준다면은 3강 1번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지문에서 주제에 가장 가까운 문장을 일단 영어로 써. 그리고 너네가 그 쓴 거를 구문 분석을 각각 하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주제문을 찾아서 니네가 직접 쓰는 거예요.
이 여러분이 이제 주제문을 찾아놨으면은 다음 시간에 제가 그러면 3강 수업을 하겠죠. 여러분이 예습으로 해오면. 그러면 제가 주제문이 어디인지 이제 수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죠. 그리고 그 문장을 구문 분석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너네가 숙제해온 거랑 비교를 해보면서 구문 분석이나 해석이 혹시 틀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거를 이제 수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이해됐죠?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어휘와 뜻을 작성하고 그에 대한 유의어와 반의어, 뜻을 작성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조금만 수정을 할게요. 조금만.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어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소재어 그리고 주제와 관련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냥 내가 모르는 단어. 이렇게 할게요. 요거는 안 하셔도 돼요. 요거 안 하셔도 돼요. 요거는 그냥 빼드릴게요. 알겠죠? 요거 안 하셔도 되니까 대신에 본문에 소재어 그리고 주제와 관련 있는 어휘 그리고 내가 모르는 단어, 이 지문을 읽었는데 내가 모르는 단어나 수거가 나올 수 있잖아. 그런 부분에다가 너네가 체크를 해갖고 이제 여기다가 써주면 됩니다. 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읽은 그 지문에 요약문을 한번 한글로 작성해보고 영작해라 라고 돼 있는데, 영작 부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영작은 이 영작은요, 솔직히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요, 팝하고 돌려도 돼. 괜찮아. 지금 내가 보고자 하는 거는요, 여러분의 영작 실력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야. 어차피 여러분의 영작 실력은 이걸로 때울 거예요. 이걸로 때울 거야.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직접 해보셔도 됩니다. 영작은요. 이거 뭐 맞고 틀리거나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한글로 너네가 얼마나 요약을 잘하느냐, 나는 이걸 보고 싶은 거야. 이거를. 됐어? 선생님은 모든 지문에 대해서 요약문을 다 작성해 놓을 겁니다. 내가 이제 자습서를, 수업용 자습서를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쌤은 요약문을 작성해 줄 거야. 그러면 쌤이 작성한 요약문과 여러분이 작성한 요약문을 좀 비교해 봤으면 해서 제가 이 3번 내용을 이제 넣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3번 내용에서 당연히 내가 쓴 요약문이랑 여러분이 쓴 요약문이랑 다를 수밖에 없어. 여러분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 당연히. 그러면 제가 이제 일단은 만약에 각자 여러분이 쓴 요약문과 제가 쓴 요약문이 너무 달라, 만약에 너무 다르면은,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요약문을 띄워주면은 여러분께서 보고 좀 이제 받아 적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좀 애매할 수도 있잖아. 선생님이 쓴 거랑 내가 쓴 거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제가 요약문에서 키워드를 뽑아줄 거예요. 키워드. 자, 요 단어랑 요 단어는 들어가 있어야 돼. 요약문에서.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줄 거야. 그러면 그 키워드가 있으면 상관없고, 너네가 써놨으면. 안 써놨다면 그 키워드만 별도로 써주면 돼요. 나중에 이제 키워드 이렇게 해갖고 내가 정리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워크북 숙제 하는 거 이제 다 말씀드렸는데, 혹시 좀 잘 이해 안 된다는 부분, 아니면 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 부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없어요? 헷갈리는 거 뭐 없습니까? 혹시라도 너네가 나중에 숙제할 때 이게 또 헷갈릴 수 있잖아. 내가 오늘 다 설명했지만 그럴 때는요, 지금 어차피 이거 영상 촬영하는 거 쌤이 이제 올릴 거니까 이거를 이제 보고 여러분이 다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개인톡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워크북은 이러합니다. 자, 그리고 수특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할 때 뭘 기반으로 할 건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 교재를 한번 다 펴보겠습니다. 교재. 사실 이 교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공간이 되게 좁아요. 좁아. 지금 이 문장과 문장 사이가 굉장히 좁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구문 분석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내용을 어차피 문제를 풀려면 어차피 읽어야 되잖아, 내용을. 그러니까 읽으면서 잘 해석 안 되는 뭐 단어나 그런 거 있으면은 이제 단어조사, 이게 하단이나 이런 데 보면 공간 많으니까 뭐 이런 데다가 쓰면 되겠고, 어차피 워크북에 있는 걸로 다 하면 되니까 본교재에서는 여러분이 뭐 크게 건들 거 없습니다. 본교재에서는 딱 2개만 하면 돼요. 문제풀이랑 모르는 단어조사.
됐어? 이 정도만 이루어지면은 충분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수업 자료를 이제 제가 좀 제작을 좀 하고 있는데요. 쌤은 이제 일단 1강은 이제 제가 그 따로 수업 자료를 안 만들었습니다. 2강은 일단 만들어주긴 했는데요. 저는 1, 2강은 일단 수업을 안 할 생각입니다. 왜냐면요, 그 여러분이 이제 교재를 한번 펴보시면 알겠는데 10페이지를 한번 펴볼 거예요. 10페이지. 10페이지를 보면은 글의 목적화, 즉 모의고사에서 18번 문제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은 14페이지에 분위기, 심경, 어조 파악이 있습니다. 요 부분은 모의고사 19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요 두 부분은요, 제가 문제 푸는 방법만 알려줄게요. 문제 푸는 방법만 알려줄 거고, 그리고 이 두 가지는요, 사실은 직독직해만 돼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직독직해만 돼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는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뭐 내용을 파악한다거나 그러지는 일단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1, 2강은 워크북도 할 필요 없어요. 워크북도 할 필요 없어. 알겠죠? 왜냐면 여기서 뭐 주제문이니 뭐 요약문이니 할 만한 게 없어요. 여기는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강부터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제풀이의 핵심에 대한 거는 제가 좀 설명드려야겠죠? 그래서 10페이지, 11페이지 여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목적 파악 나와 있는데 자, 문제풀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목적. 내가 일단 얘기를 하나 해줄게. 얘들아 잘 들어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건우가 건우 혹시 원장님이랑 1대1로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아니 상담할 때 말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 말고. 처음 들어왔을 때 말고 없었어? 원장님이 어떠신 것 같아? 말 잘해가지고 녹화하고 있다. 자, 알겠습니다. 네, 그 침묵으로 이제 알았어요. 의미를 알았어. 잘 봐봐. 예를 들어서 너가 만약에 오늘이 목요일이죠. 너가 다음 주 화요일 날에 빠지고 싶어, 학원을. 근데 빠지고 싶은 이유가 친구랑 놀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왔어. 건우가 와갖고 쌤한테 와서 쌤, 저 다음 주 화요일 날 좀 빠져도 돼요? 왜? 쌤, 저 다음 주 화요일 날 좀 친구랑 놀고 싶었어요. 원장님한테 가서 말씀드려. 내가 예를 들어서 이랬다고 쳐봐. 자, 원장님이 계신 곳으로 노크 딱 한 다음에 가갖고 원장님이 네 들어오세요. 건우야 무슨 일이야? 원장님 저 다음 주 화요일에 빠지겠습니다. 왜? 친구랑 놀라고요.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기 좀 힘들겠죠?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이렇게 말해야 돼. 다시 처음부터 똑똑 들어오세요. 건우야 왜? 원장님 원장님 제가요. 얘기해. 제가 요즘에 숙제도 되게 잘해오고 있고요. 제가 지각도 안 하고요. 저 이번에 성적도 잘 나왔습니다. 그래. 근데 제가 진짜 정말 저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정말 저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래서 요새 조금 좀 힘들어서요. 어제 그래서 저 다음 주 화요일 날에 하루만 좀 쉬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지. 됐어?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우리가 본론을 처음부터 말하기랑 쉽지 않다는 거야. 됐어요? 얘들아 잘 들어봐. 글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글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대놓고 뭔가를 딱 하고 말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도 뭔가를 부탁을 하거나 이런 상황일 때는 좀 앞에 밑밥 깔아두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좀 후반부에 얘기를 하죠. 그렇죠? 글의 목적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글의 목적은요 보통 요지가 후반부에 나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지가 주로 중후반부에 등장을 한다는 거. 중후반부에 등장. 됐나요? 중후반부에 등장한다. 당연히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느 정도 개요가 잡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가 해석을 당연히 잘 해야겠죠. 글의 세부적인 내용 파악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글의 목적이라는 건 어찌 보면은 대입 파악과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오히려 세부 내용 파악, 그러니까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에 오히려 좀 더 가까운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내용을 그냥 천천히 읽으면서 너네가 모르는 단어나 구문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어. 초반부의 내용이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괜찮아요.
그거랑 무관해. 그냥 한두 줄 읽다 보면은 아 지금 대충 상황이 어떠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파악한 걸 토대로 해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보통은 중후반부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물론 얘들아 항상이라는 건 없어요. 초반부터 말할 수도 있어. 초반부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왜 그러냐면 하면서 이유를 뒤에다 말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 뭔가 상대방에게 부탁하거나 좀 어려운 말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진짜 목적은 후반부에 많이 나오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그런 속성만 안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글의 목적 문제 푸는 데는요 한 문제당 1분도 안 걸려요. 실제로 1분도 안 걸립니다. 1분도. 물론 여러분이 숙달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같이 볼까? 만약에 12페이지에 1번 한번 같이 볼까? 12페이지에 1번. 자, 문제풀이를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보여줄게요. 연습 삼아서 12페이지에 1번 한번 같이 볼까? 이거 확대가지고 잠깐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초반에 나오는 뭐 제 이름은 수장이고요. 그리고 저는 뭐 어디에서 일하고 있고 이거 뭐야? 안 중요하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자, 이 사람이 이 아주 자세하게 구문 독해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용만 개략적으로 보면 돼요. 초반부에는요. 알겠죠? 어떤 내용인지 어떤 단어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어카운팅 디파트먼트래. 어카운팅이 뭐지? 상관없어. 어쨌든 어카운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대. 괜찮아. 넘어가도 된다는 거야. 중요한 내용이 아니야. 어카운팅 같은 거는. 중요한 건 뭐냐? 일단 내용을 한번 보자고. I happen to hear. 내가 우연히 들었는데 that you are looking to promote someone. 누군가를 승진시키려고 알아보고 있다는 걸 내가 우연히 들었어. 우리 회사 내에서 어떤 직이냐면은 매니저의 직위로 그 어카운팅 부서에서. 그리고 나는 느끼고 있어.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너에게 이 편지를 쓸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아직까지 목적 안 나왔죠. 그렇죠? 여기까지 그냥 대충 읽은 거야. 대충. 자, 나는 빅토리아 킴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부서 동료거든. 근데 얘가 이상적인 후보자라고 생각을 해. 그 포지션에 있어서 라고 말했네. 그럼 잘 봐봐.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는데 봐봐. 지금 여기에서 누군가를 승진시킨다라는 일단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상적인 후보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직 뒷내용 읽지 않았어요. 보기문도 안 봤어. 이 사람이 편지를 왜 쓰는 것 같아? 추천이죠. 뭘 추천하는 거야? 얘가 매니저 자리에 적합해. 얘가 이상적인 후보자야. 얘 되게 괜찮은 애야. 이거잖아. 자, 지금 여기까지 읽었어. 내가 구문 분석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야. 그냥 대충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죠. 대충 뭔가 이 사람을 추천하고 싶어서 그런 거겠구나. 여기까지 파악되죠. 읽으면요. 여기까지 읽고 끝내면 안 돼. 대신에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문장도 쭉 보는 거야. 보긴 보는데 이제는 빨리빨리 보면 돼. 이제부터는. 왜냐면 우리 여기까지 읽었는데 대충 느낌 왔잖아. 이상적인 후보자라고 했으니까 얘를 추천하려고 하는 건가? 느낌 왔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1, 2, 3, 4, 5 보기를 봤을 때 축하하려고, 추천하려고, 문의하려고, 요청하려고, 설명하려고 2번. 이 답일 가능성이 높겠지. 그렇지? 게다가 승진 얘기도 나왔으니까 여기. 됐어요? 이럴 가능성이 높은 거야. 하지만 우리는 일단 내용을 다 봐야 돼. 빠르게 보자고. 빠르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가 나와야 될까? 얘가 이상적인 후보자라 했으니까 왜 얘가 이상적인 후보자인데? 그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겠지. 이제 근거가 나오는 거야. 걔는 항상 제 시간에 오고 그리고 뭐 일찍 퇴근하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일도 잘하고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나랑 뭐 둘이 있을 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건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얘 완전 짱이야. 그냥 이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얘 추천해. 얘 매니저로 올려줘. 이거지. 됐어?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You would not regret choosing her 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대놓고 말하고 있어. 대놓고. 당신은 would not regret 후회하지 않을 거래. 그녀를 선택한 거를 후회하지 않을 거래. 얘 해줘. 이거잖아. 됐어? 그래서 결정적인 단서가 또 뒤에 나와 있죠. 그 전까지는 다 뭡니까?
그녀가 막 판타스틱한 직원이래요. 그리고 그녀가 그 포지션을 deserve 할 만하대요. deserve 뭐뭐 할 만하다, 감당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지션에 적합하다고. 지금 계속 추천하는 내용밖에 없잖아. 그래서 답 2번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설명하면서 구문 분석도 아니고 대충 읽어도 사실은 답이 나오는 거죠. 됐죠? 아까 말했다시피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보통 중후반부에 등장합니다. 근데 얘는 중후반부에 물론 나오긴 했어요. 이런 표현이 나오긴 했지만 얘는 사실 어찌 보면은 초반부부터 여기 ideal candidate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결정적인 단서가 네 번째 줄에 나왔네. 됐죠? 자, 이런 것처럼 얘들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 목적 문제를 푸는 거는요. 그냥 아까도 말했죠? 직독직해만 잘해도 해결 가능합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지문을 상세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고3 수준이야. 별거 없지?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여기까지 읽었을 때 단어가 엄청 어려운 것도 없어요. 아까 말했지? 어카운팅? 몰라도 돼. 뭐 회계부서? 회계라는 단어 몰라도 된다고. 상관없잖아. 됐어? 여러분은 어느 정도 단어만 알면 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프로마트, 아이디어, 캔디데이트 요 정도.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요 정도 단어만 알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예요. 1분도 안 걸려요. 됐나요? 이렇게 여러분께서 그냥 한 문장씩 직독직해 하면서 읽어가면서 중간에서 내용 파악 한번 해보고 아 추천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걸 머릿속에 박은 상태에서 뒷부분은 빠르게 내가 생각한 게 맞는지를 확인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추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추천이 맞나? 그거를 머릿속에 담은 채로 빠르게 읽으면 된다는 거야. 그녀가 뭐 엑설런트한 워크를 하고 막 다 그녀에 대한 칭찬이니까. 됐나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된다. 자, 이 정도로 보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숙제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14페이지 한번 봐요. 자, 14페이지 보면은 이제 그 신경, 분위기 신경 어조 파악이라고 나와 있어. 요 부분은 사실 쌤 개인적으로 내 개인적인 건데 쌤이 고등학생 때 제일 못 풀었던 문제예요. 네. 선생님이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수능 모의고사를 이제 보면은 이 신경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내가 이 해석 다 돼. 여기 보기에 있는 단어도 다 알아. 근데 못 풀었어요. 저는 왜 못 풀었냐면요. 좀 부끄러운 과거인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요. 국어를 잘 못했거든요. 그 문학에 보면 왜 그런 거 있지? 무슨 그 뭐냐 뭐 시각적 심상? 막 그런 거 배우지 않냐? 무슨 뭐 공감각적 심상 막 이딴 거 배우잖아. 그런 거 배우고 시 같은 거 읽으면은 무슨 뭐 요 시에서는 뭐 화자의 신경이 어쩌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 전 그런 걸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저 어떻게 생각했냐? 나 사이코패스인가 막 이 생각도 했어. 아니 왜냐면 공감이 안 가는 거야 나는. 진짜 그런 생각을 했었어.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이걸 다 읽고 다 해석이 돼. 단어도 다 알아. 근데 얘가 어떤 심정인지 난 공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맨날 이 신경문 나오면은 이제 어렸을 때 많이 틀리곤 했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경 문제. 신경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1순위는 뭐냐면요. 보기 어휘입니다. 이게 1순위야. 무조건 1순위. 보기 어휘. 그러니까 애들이 이 그 신경 문제를 풀 때 내용 파악은 되는데 틀리는 게 보기문의 단어도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신경에 나오는 보기 어휘는요 무조건 형용사예요, 여러분. 형용사. 그러니까 이 신경을 나타내는 이제 여러 형용사들이 있는데 감정을 나타내는 것들. 근데 얘 뜻을 몰라갖고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대다수입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신경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본문에서 신경을 드러내는 단서들이 존재하는데요. 당연히 단서들이 존재하는데 이 단서를 어떻게 찾냐면요. 제가 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감정이입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나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다고. 감정이입이 안 돼 내가. 그래서 얘가 뭔 느낌인지 모르겠어. 그래갖고 저는 많이 틀렸었어요. 그래요. 이번에 저기 어디냐 고2 6월 모의고사에서 그 이제 19번 신경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보트였나? 보트가 아니라 그 뭐지 서핑보드를 이렇게 타고 있었대. 이번 고2 6월 모의고사 내용이에요. 서핑보드를 타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걸 발견한 거야. 바다에서 이 상어 지느러미 있죠. 얘가 이제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씨 어땠다 해갖고 이제 돌려갖고 이제 육지로 막 이렇게 해갖고 육지에 이제 딱 도달을 했어요. 그래갖고 어우씨 뒤질 뻔했다 이러면서 내용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번 6월 모의고사 19번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로 나왔냐면요, 신경 변화 문제로 나왔어요. 신경 변화 문제. 그러면은 처음에 이 사람이 신경이 어땠을까요? 상어를 발견했을 때는 어떤 신경이었겠어? 무서워하는 또는 긴장된 뭐 대충 이런 거 나오겠지, 그렇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신경 변화는 어떻게 됐을까? 육지에 이제 도착을 했어. 안도하는, 그렇지? 나오잖아. 됐어? 그러면 너네가 신경도 다 알아, 알 수 있어. 근데 뭐 때문에 틀린다고? 단어 때문에 틀린다고, 단어 때문에. 됐어요? 그러니까 신경은 얘들아 별거 없어요. 아까도 쌤이 말했다시피 일단 직독직해 잘하면 돼. 직독직해 잘하면 되고, 그리고 보기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신경을 드러내는 단서를 어떻게 찾아라? 그냥 감정이입해보라고. 니네가 서핑보드 탄다 생각해봐. 근데 거기서 상어 만났어. 반갑다 이러지 않을 거잖아. 그렇잖아. 너네도 도망칠 거잖아. 감정이입한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사실 요즘 고3 수준에서의 이제 이 신경 문제는 보통 어떻게 내냐면요. 일단은 보기 어휘는 여전히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이 정도 수준. 그런데 여기 본문에 있는 단어도 사실 좀 어렵게 해요. 그래서 사실 신경 문제는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직독직해가 되면 풀리거든. 근데 단어가 어려워서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단어가 어려워서. 그래서 사실 이 강을 여러분이 문제 해결을 하실 때는, 문제풀이를 하실 때는 단어를 얼마나 내가 많이 익히고 있느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래요. 지금 여러분 고1 수준에서는요, 그 지문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단어 난이도가. 그러니까 되게 쉽게 풀 수 있어.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본문에 나온 단어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난이도가 좀 올라갈 수 있다. 요거를 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단어들, 이렇게 신경에 관련된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그냥 맨날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반배치고사 다 봤잖아. 반배치고사. 그쵸? 그 반배치고사에서 요 단어 나왔었는데, 요 단어. 그쵸? indifferent 나왔었죠. 나 진짜 충격. 와, indifferent 충격. 이거 내가 설마 내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답을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동일한 또는 다르지 않은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무관심한 이런 뜻이죠. 무관심한. 됐어요? 이런 단어는 알아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보기문까지 포함해서 단어 조사를 해야 돼요. 신경 변화 같은 경우는요.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은 제가 크게 설명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강으로 바로 갈게요. 3강 18번. 18번이네. 18쪽. 자, 여기부터가 좀 진짜입니다. 진짜. 자, 여기를 이제 제가 좀 여기까지만 이제 풀이법을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데일리 테스트 한번 쭉 보셨죠? 그래서 그 데일리 테스트 공부를 한번 보고 해설도 좀 제가 중간에 해드릴게요. 이거 먼저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보세요. 이 밑줄 내용 추론 같은 경우는요, 현재 모의고사 21번에서 알았어 왜 그래? 모의고사 21번에서 나오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신유형입니다. 그래서 밑줄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Playing Intellectual Air Guitar, 여기에 이제 밑줄이 쳐져 있죠. 그래서 이 밑줄 내용이 의미하는 함축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paraphrasing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 문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일단 이 밑줄 내용 추론을 풀려면 첫 번째, 글의 주제가 무엇인가 주제 파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돼요. 됐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함축 의미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함축 의미가 무엇인가, 즉 paraphrasing이 돼야 돼요. paraphrasing. 이 paraphrasing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뭔가 기계적인 방법이 있는 건 아닌데요. 이 paraphrasing이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paraphrasing이란 건요, 문장을 바꿔 쓰는 걸 우리가 paraphrasing이라 하죠. 가장 쉬운 예시가 속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속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속담 중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속담이고,
그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거의 속뜻이 뭐예요? 속뜻이 뭐야? 말을 잘 하면, 그러니까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에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잖아. 이게 바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방금 전에 제가 풀이한 내용이죠. 풀이한 내용. 그 풀이한 내용이 패러프레이징을 한 거예요. 패러프레이징. 됐어요?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거는요. 지금 이 밑줄 쳐져 있는 내용을 곧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래서 좀 쉬운 말로 바꾸면 뭐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문장을 패러프레이징을 하려면 당연히 여기만 직독직해 해서는 절대로 풀 수 없어요. 절대로 풀 수 없습니다. 여기만 해석해봐. 그들은 연주하고 있대. 지적인 에어 기타를 연주하고 있대. 여기만 해석했는데 얘가 뭔 의미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인 내용 이해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 주제를 알아야만 풀 수 있고요. 주제뿐만 아니라 패러프레이징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 패러프레이징을 하려면은 그 전까지의 내용도 사실 즉 세부적인 내용도 사실은 알아야 돼요. 저기서 에어 기타가 뭘 말하는 걸까? 이러면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함축적 의미 파악을 하는 이 문제 난이도가 쉽지 않은 편이고 이쪽으로 문제를 많이 내는 추세예요. 모의고사에서 한 문제 나오는데요. 지금 이 문제를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학교들을 보니까. 그래서 그 내신에서 좀 약간 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번 그 기말고사 시험지도 보니까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평균 2문제 정도 나왔더라고요. 서술형으로 낸 학교들도 이제 몇 명 봤었고요. 그래서 대략적인 제가 이제 방법을 이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지문을 이제 볼 건데요. 지문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이 그 테스트 본 거 있죠 오늘 아까 그거를 한번 먼저 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봐봐. 어떻게 했는지 한번 제가 쭉 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여기 앞에는 틀리고 뒤에는 다 맞고 여기 더 거꾸로 왜 앞에는 다 맞고 뒤에 뭐야 봐봐 잘했고 자 그다음에 뭐하냐 니네 사귀냐? 자 봐봐 오케이 자 그다음에 한빈이는 오케이 지범이는 내 진짜 자 봐봐 태영이는 왜 이렇게 다 골고루 틀렸어? 트레인 다 맞았고 야, 에이 잘한 거, 응? 네. 뭐가 의미가 뭐냐고요? 그냥 깊이 있는 이죠, 인덱스니까 깊이 있는. 그다음에, 오케이, 다 잘 봤습니다. 자. 그 제가 낸 그 1, 2, 3, 4번 문제는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지금 한번 쭉 봤는데요. 참고로 오늘 데일리로 낸 건 어떤 거냐면 작년도 가자고 2학년과 저동고 2학년에서 학교에서 시험을 냈었던 거를 제가 일부 변형해서 출제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에서 나왔던 기출문제였던 건데요. 자, 그거를 간략하게만 좀 해설을 할게요. 아주 깊이 있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보시다. 일단 참고로 지금 이 1, 2, 3, 4번 문제가 이 지문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독후감 3.0 교재가 있어요. 독후감 3.0 교재. 우리 학원 교재에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를 이제 제가 좀 발췌를 한 건데요. 보시면은 이 1, 2, 3, 4가 전부 다 원래 문제는 뭐였냐면요. 밑줄 내용 추론이었어요. 원래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에서 따서 변형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밑줄 내용 추론 문제를 다른 문제로 변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좀 출제를 해봤는데요. 참고로 1번 지문에서는 밑줄 내용 추론이 어디에 나왔었냐면요. 여기에 나왔었어요. Repeat the bad year to have a good year. 여기에 이렇게 밑줄 쳐서 나왔었습니다. 실제 원문에서는요.
일단은 요거는 내용 일치 문제라서 그냥 찾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여기 이제 번호를 다 써놨거든요. 답지에다가 요 부분만 보면 되겠고 4번이 틀린 이유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즉 어디 갔냐 여기 upcoming 얘 때문에 4번이 불일치였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2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좀 많이 틀린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시험에 나왔을 때요. 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B랑 C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오히려 A 부분이 어렵거든요. 어휘 선택형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휘 선택형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제가 나오면 뭐 풀이법을 좀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어휘 선택형을 풀 때도 역시나 주제를 알아야만 풀 수 있어요. 글의 주제. 그래서 글의 주제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오늘날 학생들이 책을 잘 안 읽으려고 한다가 이 글의 주제예요. 책을 잘 안 읽으려고 한다. 좀 더 제가 풀어서 설명해드리면 학생들이 책을 잘 안 읽으려고 하고 그 책 대신에 그 책의 영화 버전이라든가 즉 영상 버전이나 아니면 요약 버전 그러니까 이런 것만을 보려고 한다라는 게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 앞에 있는 A 내용 같은 경우를 보자면 자 우리가 지금 주제 알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접근을 하는 거야. 보시면 to read 나왔죠? 책을 읽으려고 하는 건데 willing이 들어가면은 기꺼이 하는 거고 unwilling이면은 꺼리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면은 책을 읽는 걸 꺼리는 거니까 unwillingness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앞에 어떤 단어가 나왔나? decline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감소야, 감소. 됐어? 그러면은 우리가 책을 읽으려고 기꺼이 하는 마음이 감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됐어? 꺼리는 마음이 감소된다면은 책을 읽는다는 소리잖아. 됐어? 그러니까 이중부정이 되기 때문에 unwillingness가 틀리고 willingness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년도 고2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는요, appearing과 disappearing이라고 나왔는데 이 앞에 나와 있는 데 consensus라고 이제 표현이 나왔어요. consensus는 참고로 합의라는 뜻입니다. 합의. 자 그러면은 그 합의가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그 합의라는 게 뭐냐? 이건 그냥 제가 설명만 해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합의는 그냥 쉽게 말하면 책이 좋다라는 암묵적인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책으로 보는 게 좋다.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보는 것보다 책으로 보는 게 좋다라는 합의 이걸 말하는 거야. 근데 그 합의가 사라지고 있다. 왜? 요즘에 학생들이 책을 잘 안 읽으니까. 됐어요? 주제랑 여전히 연관성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자면은 스케치. 우리가 그림 그릴 때도 스케치를 그리는 거 뭐야? 그냥 대충 그리는 거잖아. 대략적인 이런 뜻이고요. 그럼 in depth는 뭐겠습니까? 깊이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깊이 있는. 그러면 오늘날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거는 결국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문학을 깊이 있게 읽는다? 아니죠. 대충 읽는 거죠. 대충 읽는 거. 그래서 스케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즉 지금 A, B, C는 표면상으로는 어휘 문제지만 실제로는 주제 관련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번. 이건 뭐 대놓고 주제 문제죠.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라고 나왔으니까. 자, 이 제목으로 이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을 때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이 바로 단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첫 문장은 얘들아 글을 항상 읽을 때 이렇게 고3 수준의 글을 읽을 때는요. 항상 첫 문장을 해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선제압을 당하면 안 돼요. 첫 문장에서. 첫 문장을 딱 읽고 이게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이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첫 문장을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넘어가세요. 과감하게 넘어가야 돼. 그럴 땐 과감하게 넘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첫 문장을 봤더니 어떠냐?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진데 음악이 예술이고 그림이 예술이고 연극이 예술이라고 받아들여진대. 이런 거 다 예술 분야잖아. 음악, 그림, 연극 이런 것들, 문학 이런 거 다 예술로 우리가 보잖아. 그렇지? 근데 왜 요리는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 아니 얘네들은 다 예술인데 요리는 왜 예술이 아니야? 요리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술이 될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거야. 됐어? 전반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용을 보자면 요리는 그들의 동료로부터 exclude 될 수 없다. exclude가 뭐야? 제외시키는 거잖아. 수동태 나왔으니까 제외될 수 없다. 그들의 동료가 누구야? 아까 위에 나왔던 얘네야 얘네. 음악 얘네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술로부터 제외될 수 없다. 요리도 예술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정답 3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됐죠? 자 4번 볼게요. 4번은 요약이죠? 요약도 역시나 어떻습니까? 주제,
관련 문제. 지금 네 문제 1, 2, 3, 4 문제를 봤는데 유형이 다 다르죠? 내용 일치, 어휘, 제목, 요약이에요. 유형이 다 다릅니다. 근데 1번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3개는 전부 다 주제 관련 문제야. 주제 관련 문제. 됐어요? 4번 같은 경우도 요약을 할 때 내가 이제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써놨는데요. 아래다가 구조를 써놨습니다. 자, 이 구조를 좀 참고하자면 멜라토닌에 대한 설명문인데요. 멜라토닌이라는 거는 수면의 발생 시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수면의 발생 시기. 그래서 수면 그 자체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에요. 수면 그 자체에 영향을 끼치는 건 다른 부분입니다. 뇌의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4번을 틀린 분들은요, 아마 generate가 아니라 regulate를 골랐을 겁니다. A에서. 아마 5번 답 고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아마도. 자, 근데 5번이 왜 틀린지 설명드리자면요, 이게 요약문에서의 함정이야, 얘들아. 이런 거에 쓰지 마. 여기만 보기, 여기만. 여기만 봐. 멜라토닌이 수면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고 했죠, 내가? 조절하는 거예요. 수면 시간을 조절하는 거지, 수면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야. 그럼 당연히 니네 입장에서는 regulate는 조절하고 generate가 발생시키다거든. 그러면은 조절하다라는 단어인 regulate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앞에 뭐가 나왔어? myth가 나왔잖아. myth가 뭐야? 잘못된 믿음 또는 통념 이런 뜻이에요. 됐어? 잘못된 믿음이라고. 잘못된 믿음. 멜라토닌이 수면을 발생시킨다는 게 뭐다?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발생시키다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나와 시험에서. 알겠어? 반대말을 이용해요. 이렇게 이제 낚시를 하는 거예요. 멜라토닌이 수면을 발생시킨다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has turned out. 뭐로 밝혀졌냐? 멜라토닌이 유발한다는 것을. 수면이 언제 시작되는지를 유발한다. 여기 나왔잖아. 수면이 언제 시작되는지를 촉발한다. 나왔네. 그리고 뇌의 다른 부분이 실제로 수면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뇌의 다른 부분, other brain regions. 정답 4번이 되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문제 풀이는요. 됐죠?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거는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3감과 관련성이 있는 함축적 의미 파악을 변형 문제로 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1번 문제는 좀 특이한 경우였고요. 대부분 함축적 의미 파악, 이렇게 밑줄 내용 추론 같은 경우는 변형으로 낼 때 2, 3, 4와 같이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뭐랑 관련이 있다? 주제 관련된 거다. 전부 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 대부분 이번 내신 대비를 1학기 동안 하시면서 대부분은 그 모의고사를 외부 지문으로 많이 쓰셨죠.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러면 그 모의고사에서 분명히 21번 지문이 나왔을 거고 밑줄 내용 추론 내용이 있었을 거란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그 내용들 밑줄 내용 추론을 어떻게 변형으로 낸다? 이렇게 변형으로 내는 거예요. 요약이나 주제 제목이나 아니면 어휘나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거야. 또는 반대의 경우도 있어. 반대의 경우는 뭐냐면 혹시 이번에 그 시험 범위에 있었던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 제가 확실히 기억나는 건 주역고랑 대진고는 있었거든. 근데 딴 학교는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너네 최근 6월 모의고사 들어간 학교가 아마 있을 거야. 시험 범위에. 근데 내가 몇 번 지문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double-edged sword라는 표현이 나왔었거든요.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어요. 양날의 검. 그러니까 이 양날의 검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꽤 많이 쓰는 어찌 보면 좀 비유적 표현이잖아. 비유적 표현. 됐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니네가 지문을 봤을 때 어떤 비유적 표현이 등장하면 그러면 걔는 밑줄 내용 추론으로 이제 내기가 좋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형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변형에 대한 예상. 여러분, 물론 변형에 대한 예상을 하는 것은 조금 다소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네가 그냥 글을 읽고 직독측히 하는 거랑 얘는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될 수 있겠네? 그러면 결국 이 글에서 중요한 건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주제, 이런 요약이 중요한 거구나. 이걸 알고 학습하는 거랑 모르고 학습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글을 읽을 때 뭘 파악해라? 주제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거를 좀 강조해주고 싶어서 제가 요 변형 문제까지 이렇게 한번 좀 출제를 해봤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본격적으로 3강부터 제가 이제 좀 내용을 볼 건데요. 제가 이제 요거 자서를 좀 준비를 했으니까 일단은 요걸로
저는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본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영이가 피곤해하니까 좀 쉬었다 할게요. 아니야, 피곤한 거 아니었어? 맞잖아. 지난번에도 피곤했잖아. 다시. 좀 쉬었다 할게요. 기계도? 빨리 맞춰봐. 나 지금 찾고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심장에 있었어. 그거지. 핸드폰 중독이야 그거. 또 다른 문제는 뭐야? 이건 뭐야? 나는 그 멘토 쓰고 멘토 쓰고 분명히 겁나 시력이 전날에 내가 붙였는데 원래 0점이래. 갑자기 0점씩 왔어 지금. 우리 쌤이 안 보내면 지금 0점이 나가 생각했다. 아니 0점이요. 왜 이상해? 듣고 나는 그냥 빠꾸시 안 했어. 아니 이게 그냥 장이 아무리 이상한 쌤이라고 해도 스스로 이런 전례가 없어. 누구야? 김미영. 장이야 장이. 양쌤은 교정을 영어를 했어. 진짜. 아. 배우들 돌려쓰기 되게 머리 덧네. 맞잖아. 이거 5분만 하는 거 중에서 2분한테 해야 돼. 시간이 한번 내가 보기엔 좀 계획이 저는 그 누구도 백신 못 먹었다. 아니 근데 갑자기 백신 맞으라고 어렸을 때 통과했는데 원래 먹지가 안 나빠. 안 나가 언니 조금 있잖아. 원래는 안 나서 원래 유치원에서 그래서 이 시간을 줘. 나중에 과 계속해서 나오길래 없는 그거 없는 거 두번 들었잖아.
지난 시간에 뭐 하라고 유엔이 했는데 인터넷 다시 내가 바뀌었어. 못한 거 아니야? 그냥 7분에 20분 뭐야 그거? 수연아 그거 뭐야? 아니 나 태블릿이고 나도 알아. 기종이 뭐냐고. 그냥 삼성인데 어? 그냥 삼성 혹시 삼성기 한두 개 혹시 나도 삼성 건데. 응? 자, 3번부터 한번 볼까요? 함축적 의미파. 그러면은 한번 붙자.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잠깐만. 뭐야 이거? 그러면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3강의 1번부터 보겠습니다. 그 게이트웨이 부분은요, 어차피 이제 그 답이나 이런 게 다 나와 있고 설명 다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요. 게이트웨이 부분은 제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 엑서사이즈 부분만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보십시오. 제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그 구조 분석을 할 때 어디가 도입부고 어디가 주제고 이제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써놓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그 워크북 얘기할 때 주제문 어딘지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라 했죠? 여기가 주제문이에요. 미리 말씀드리고 두 번째 문장. 거기 시작되는 부분이 It's not only what you do 해갖고 시작하는 문장이 주제문입니다. 여러분이 미리 표시를 두면 숙제할 때 편하겠죠? 다음 숙제할 때는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께서 학습을 할 때 어디가 도입부고 주제고 이제 그러니까 주제는 중요하지만 아주 상세하게까지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글을 읽으세요. 어디가 주제고 어디가 부연 설명인가. 그러니까 이거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문장에서 기선제압하라고 했어요. 첫 문장 넣을게요. You're much more. 자, 너는 훨씬 더 많이 이다래요. 뭔 말이야 이게? 자, 이 more 자체가 이제 보어로 쓰인 건데요. 이 more가 many 또는 much의 비교급이잖아. 이게 명사로도 쓰일 수 있거든. 명사로도. 그럼 명사로 쓰이면은 많은 것, 뭐 큰 것, 많은 존재, 큰 존재,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우리가 의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는 훨씬 더 큰 존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Then 뭐보다 just a list of your accomplishments. accomplishment 하면은 성취란 뜻이죠. 그러면 너의 성취들의 어떤 목록이 되는 거죠. 너의 성취의 그저 목록보다 너는 훨씬 더 큰 존재래요. 자, 해석은 어렵지 않거든? 근데 이게 뭔 말이야? 어렵죠? 말이 어렵죠? 어떻게 하라고? 패스하면 돼요.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장. It's not only what you do. 자, 그것은 not only 나왔으니까 우리가 but also 찾아야겠죠? 여기에 but이 나왔네요. also는 생략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일 뿐만 아니라 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What you do. 네가 한 것뿐만 아니라 how you do it. 너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랍니다. 그 다음에 that이 나왔죠. 자, it 나왔고 여기에 that 나왔어요. 그러면 보통 가주어, 진주어이거나 아니면 강조구문이거나 둘 중 하나겠죠. 미리 말씀드리면 강조구문이 됩니다. 강조구문. 왜 강조구문이냐? 뒷문장을 보면 count 동사 나왔잖아. 그렇지? In the real scorebook of your life. 여기까지가 부사 수식어가 되겠죠. 그럼 count에 대한 주어가 없잖아. 그렇지? 그 주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요만큼이 주어예요.
그래서 주어를 강조한 겁니다. 주어를 강조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원래 not only but also 나오면은 not only A but also B 하면은 B에다가 스위치를 하죠. 그렇죠? 근데 B 부분이 어떻습니까? 절로 나왔잖아. 절은 무슨 취급? 단수 취급이지. 그래서 count S 붙어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대절이어가 바로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대절이어가 바로 뭐뭐이다. 대절을 먼저 볼게요. 자, count는 동사로 쓰이면 중요하다 또는 여기다야. 중요하다, 여기다. 알겠어? 여기서는 중요하다야.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바로 얘네다. 됐어? 자, 뭐에서 중요한 거? In the real scorebook of your life. 너의 인생의 진정한 득점책이래요. 그러니까 득점 기록부 이렇게 내가 좀 말을 바꿔볼게. 너의 인생의 진정한 득점 기록부에서 중요한 것은 너가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너가 그걸 어떻게 했느냐예요. 미안. 너가 그 한 것뿐만 아니라 너가 어떻게 했느냐도 포함된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얘들아, 여기서 득점 기록부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득점 기록부라는 게 패러프레이징하면 무슨 말일까? 스코어북이 의미하는 게 뭘까? 득점을 기록한 책이래. 우리 인생에서, 너네 인생에서 득점을 기록한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맞아. 무언가를 성취한 목록이라고 보면 되겠죠. 무언가를 성취한 목록. 예를 들어서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뭐 올백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꼭 그런 학습적인 게 아니더라도 내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생긴 애 또는 제일 예쁜 애랑 내가 사귀어 본 적이 있어. 뭐 이런 거. 됐어? 이런 게 이제 어찌 보면은 내가 뭔가를 성취한 어떤 리스트가 있을 거야. 됐어? 그걸 스코어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야. 됐어? 득점 기록부라고 표현한 거야. 근데 내가 여태까지 뭔가 성취해낸 여러 목록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목록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너가 뭘 해냈느냐도 물론 맞아. 내가 막 올백을 받은 적이 있어. 이건 뭐야? 결과잖아, 결과. 그치? 결과. 근데 그 결과뿐만 아니라 또 뭐가 중요하다고요? 너가 그것을 어떻게 해냈냐. 즉, 그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 됐죠? 즉,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너가 무언가를 성취해냈을 때 그 성취한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위해서 너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그 과정도 중요하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됐어? 자, 그럼 우리는 이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이 필자가 뭘 말하고 싶은지를 파악한 상태입니다. 바로 뭐다? 이 필자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됐어? 자, 그럼 핵심 내용 파악해서 이제는 뭐가 나오는 거야? 주제 나오면요, 얘들아. 주제가 나오면 그 뒤에는 보통 뭐가 나오냐면 부연 설명이 나와. 부연 설명. 이 부연 설명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예시가 될 수도 있고 실험이 될 수도 있고 비유가 될 수도 있고 인용이 될 수도 있어요.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떤 부연 설명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부터가 바로 부연 설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결사를 문제로 만약 출제하고 싶다면 이 자리에 for example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됐어? 자, 한번 볼게요. Making the spectacular diving catch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멋진 다이빙 캐치를 하는 거래요. 이 다이빙 캐치가 뭐냐면요, 그 야구 용어예요. 야구 용어. 그 이렇게 공 딱 하고 쳤을 때 공이 이렇게 날아오는데 이렇게 샥 하고 공 잡는 거 있죠. 이 다이빙 캐치야. 됐지? 자, 멋진 다이빙 캐치를 해낸 것은요, says more about you. 너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답니다. 자, 얘가 예시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방법. 갑자기 뭔가 생뚱맞은 말 나오면 예시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 전까지 뭔 얘기 나왔어? 무슨 너의 성과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 accomplishment. 왜 안 불러? 자, 무슨 뭐 accomplishment니 뭐 score북이니 이런 표현 나왔잖아. 그치? 근데 갑자기 뭐가 나왔어? 다이빙 캐치. 갑자기 야구 용어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좀 생뚱맞죠? 이러면 이제 예시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다시 한번. 멋진 다이빙 캐치를 해내는 것이 너에 대해서 더 많은 걸 말해주는데 뭐보다? the out보다요. out보다. 그러니까 이 out이라는 게 뭐냐면요. 잘 봐봐. 여기서 멋진 다이빙 캐치라는 거는 되게 촥 하면서 딱 잡았어. 그러면은 공을 잡아서 제가 아웃됐어.
그럼 아웃된 거는 뭐야? 결과죠. 됐어요? 아웃이 됐다라는 건 결과잖아. 결과. 아니 내가 멋있게 잡나 요러고 잡나 뭐 요러고 잡나 어떻게든 잡기만 하면 아웃이잖아. 이건 결과. 아웃은 결과. 근데 멋진 다이빙 캐치는 뭐야? 그거를 공을 잡기까지의 과정이죠. 됐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위에서 말했던 how you do it 과정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이 다이빙 캐치가 되는 거야. 맞지? 결과 what you do에 해당하는 건 뭐야? 아웃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아웃보다 즉 결과보다 과정이 너에 대해서 더 많은 걸 말해준다. 됐죠? 자, 근데 어떤 것이냐? 배터리가 수식해줍니다. That is recorded in the scoreboard. 그 득점 기록부에서 기록되는 아웃. 됐어요? 득점 기록부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득점 기록부는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무엇을 이룩해냈는가, 내가 뭘 성취했는가의 목록이라 했잖아. 그렇지? 즉 득점 기록부는 결과가 적혀있는 목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결과의 목록. 됐어요? 즉 결과가 적혀있는 그 책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결과, 즉 아웃보다 결과보다 그 과정이 너에 대해서 더 많은 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됐죠? 아까 전에도 말했죠? 이 필자는 뭐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해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 그에 대한 예시 나오는 거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It says 그것은 말해줍니다. You have game. 너가 게임을 가지고 있다고. 이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뜻을 좀 써놨어요. 수준 높은 경기력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몰라도 돼. 이런 거 몰라도 돼. 몰라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넘어갈게요. It says you give 110%. 그것은 너에게 그것은 말해준대요. 너가 110%를 준다는 걸 말해준대요. 110%를 준다는 건 110%를 발휘할 수 있다. 즉 너의 능력치 이상을 발휘할 수 있다를 의미하는 거죠. 됐나요? 자, 이어서 볼게요. Every performance in your life. 너의 삶에서의 모든 수행은요. 뭐가 되냐면 선택이 된답니다. 어떤 선택이냐? 이런 선택인데 you have to make. 너가 해야 하는 선택이 된답니다. 너의 인생에서 모든 수행은요. 그러니까 네가 인생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은요. 너가 해야만 하는 선택이 되는데요. 바로 이어서 갈게요. Will you do just enough to get by? 자, will you do? 너는 할 것이냐? Just enough to get by. 그럼 get by 하기에 충분히 그냥 할 것이냐? Letting the ball drop. 자, let the ball drop 하면은 let은 뭐뭐 하게 두다라는 뜻이거든요. 뭐뭐 하게 두다. 그러면 공이 떨어지게 둔대요. In front of you. 너의 앞에 떨어지게 하여서 for a base hit. base hit 안타를 말해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안타가 되도록 공이 그냥 너의 앞에 떨어지게 하여 그냥 살아가게 할 것이냐? or 아니면 will you push yourself? 너가 너 자신을 밀어 넣어서 올스타처럼 수행을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올스타라는 건 전설적인 선수를 말하는 거죠. 너가 알기로는 너가 될 수 있는, 그리고 dive for the ball, 그 공을 잡으러 다이빙할 것이냐, 이러면서 내용이 나오거든. 자, 여기 예시가 좀 뭔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겁니다. 자, 인생에서 결과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어찌 보면 중요할 수 있는 게 그 결과를 이룩하기 위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걸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 다이빙 캐치를 되게 멋있게 촥 해갖고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경기를 보고 있던 여러 관중들, 그리고 다른 팀의 감독들이 보면서 저놈 봐라. 쟤 되게 잘하네. 얘가 만약에 설령 그 공을 놓쳤다고 해봐. 그래도 상관없어. 놓쳤으면은 결과가 안 좋았지. 아웃이 안 됐으니까. 결과가 안 좋았어도 과정으로 인해서 쟤는 키울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가 봤을 때도 되게 멋있다. 퍼포먼스가 되게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됐어? 그러니까 좀 소위 말해서 몸값이 올라가게 되는 거야.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됐어? 우리가 한 번밖에 사는 인생인데, 한 번밖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근데 우리가 어떤 거를 하든 간에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뭘 하든 간에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당장 고등학교 이제 2학년이 됐을 때 예를 들어 2학년 2학기 끝나고 내가 정시로 갈지 수시로 갈지 뭐 이런 걸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내가 어떤 과목을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거를 결정할 수도 있고 모든 인생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선택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 정도로 그냥 살고 말 것이냐 아니면 막 되게 대단한 사람을 보면서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꿈꾸면서 살아갈 것이냐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두 개가. 됐어요? 그냥 적당히 만족하면서 살래 아니면 한번 끝장 한번 볼래 됐어? 그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내용에 Your special effort 너의 특별한 노력이 기록될 거래요. 마음속에요. 그리고 기억 속에. 누구의?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기억에 기록이 될 거랍니다. 즉 여러분이 특별히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됐어요? 결과만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 때 공부 개판으로 했어. 내신 대비 때도 공부 개판으로 했어. 근데 잘 찍어갖고 니네가 1등급이 나왔어. 결과는 좋게 나왔지. 근데 과연 그게 영원할 거냐는 거야.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 위한 여러분이 정말 최상위권에 가기 위한 그 전에 여러 노력들이 있었을 거라고. 그 노력들, 그 과정들이 중요하다는 걸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주제를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more importantly 더 중요한 건 you will have 너는 가지게 될 거래. The peace of mind. 자, 그러면은 마음의 평화를 가지게 될 거고요. And self-respect. 자존감을 가지게 될 거랍니다. 어떤 마음의 평화와 자존감이냐? 요거랍니다. That come from knowing. 자, 그러면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평화와 자존감인데요. 뭘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냐면 100절 이하를 아는 것으로부터 온대요. That you gave your very best. 자, 그러면 너의 바로 그 최선을 다했던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랍니다. Even if 비록 뭐 할지라도 너가 end up ing 하면 결국 넘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 캐치를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됐어? 아까 전에 말한 거죠. 다이빙 캐치를 내가 했어. 공을 못 잡았어. 그러면은 결과가 잘 안 나왔잖아. 그렇지? 하지만 과정은 어땠어요?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그 과정이 눈에 보이는 거죠. 됐어요? 즉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즉 네가 그 공을 잡지 못한다 하더라도, 즉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너가 너 자신에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자존감 그리고 마음의 평화 이런 거를 가지게 될 거라는 거야. 너네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근데 1등급이 안 나왔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아니야. 뭐 이번에 비록 결과는 별로 좋진 않았지만 어쨌든간 나는 진짜 이번 내신 대비 때 그리고 전에 여름방학 때 나 진짜 최선 다했어. 그런 자존감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의 평화를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과정이 정말 좋다면요. 됐어요? 내가 만약에 과정이 좋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책만 하게 돼요. 자책을 하겠죠. 나 이번에 공부 진짜 더럽게 안 했어. 맞아. 나 진짜 왜 이렇게 안 하지? 나 진짜 빡대가리다. 나 왜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고. 근데 내가 과정을 정말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마음은 편할 수 있잖아. 그래,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다음에 좀 더 열심히 해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필자가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것 계속 말하고 있죠. 뭡니까? 과정이 중요하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맨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That's the stuff of legends래요. 됐어요? 자, 여기가 바로 밑줄 내용 추론으로 나왔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그것은 전설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stuff라는 건 원래 물건이잖아요. 해석을 하면요. 그것은 전설의 물건이다. 이런 거죠. 무슨 뭐 소설책에 나오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면요. 그것은 이 stuff라는 거가 물건이라는 거는 전설의 물건이라는 거는 그것은 즉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즉 과정도 결과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전설을 이루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얘가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뭔지가 중요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전설을 이룬다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우리 초반부부터 나오고 있는 스코어북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왔었어요. 득점 기록부라는 거. 다시 한번 말합니다. 득점 기록부는 결과만을 나열한 거였죠. 나열한 거. 결과만을요. 하지만 우리 실제 삶에서는 뭐도 중요하다? 과정도 그만큼이나 중요하다.
그 과정을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해 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기억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신 대비 성과가 안 나왔어. 그래서 극단적으로 막 엄마한테 혼났어. 그러면요, 저는 전화해서 내가 따져줄게요. 뭐 내가 내신 대비를 여기에서 뭐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기억해 줄 거라는 거야. 그 과정을 정말 열심히 여러분이 해냈다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필자가 The Stuff of Legends라는 그 의미로 가장 적절한 거. 답이 몇 번일까요? 이 4개 중에서, 5개 중에서 답이 몇 번일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전설을 이루는 것. 전설을 이루는 것. 전설을 이루는 게 뭐다? 바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어야 돼요. 과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이라는 게 왜 중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기억이 될 거라고요. 아까 말했잖아. 무슨 뭐 다른 감독이 보든 뭐 저기 뭐야 관중들이 보든 어우 저 선수 대단하다 이러면서 내가 기억할 거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답이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4번이 됩니다. 4번. The great effort that will be remembered가 정답이 됩니다. 기억될 위대한 노력.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노력이라는 건 뭡니까? 과정이에요. 과정. 됐어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이다? 기억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니까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걸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자면요. 경기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앞의 내용까지는 그래도 대부분의 내용은 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만은 이 마지막 부분은 아마 여러분이 잘 풀기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문제풀이로서 접근을 한다면요 괜찮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말할게요. 아까 밑줄 내용 추론 풀 때 내가 뭐가 중요하다 했지? 뭐가 중요하다 했어 처음에? 맨 처음에 말했던 아까 1번으로 썼었잖아요. 여기가 밑줄 내용 추론 풀 때 뭘 일단 파악해야 된다? 주제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했거든. 이 글의 주제는 뭐였어? 아까 두 번째 문장에 나왔었죠? 뭐였습니까?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였죠. 과정이 중요하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결국 이 내용이 뭔데요? 과정이 중요하다를 말하고 싶은 거거든. 과정이 중요하다. 됐어? 그럼 과정이 중요하다의 말이 뭔데요? 4번이잖아. 4번. 됐어? 이렇게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축의미 추론에서도 역시나 주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요약문을 쓴 건데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니까. 자, 2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2번 부분까지만 하고 오늘은요 좀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2번까지만. 자, 여기에는 밑줄이 역시나 또 마지막에 나와 있네요. 지금 밑줄 내용 추론 문제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밑줄이 좀 중후반부, 특히 후반부에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간 속도를 높여서 진행을 해볼게요. 봅시다. Irrational acts, 비합리적인 행동은 the just sabotagious라고 나왔죠. 단어가 좀 어렵네요. sabotage. sabotage는 지금 별주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고의로 방해하다로 나와 있어요. 비합리적인 행동이 우리를 고의로 방해하는 것은 아니래요. 비합리적인 행동이. 됐어요? 우리가 보통 비합리적인이라는 건요 비이성적인이라고 생각해도 되거든. 비이성적인. 그러면 비이성적이라는 거는 감정적인이랑도 좀 비슷하죠. 감정적인.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 행동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만은 아니래요. 자, 아직 뭔지 모르겠어요. 이어서 볼게. They can also make us heroes, lovers, and generous helpers. 이렇게 한답니다. 그것들은 즉 비합리적 행동은요 또한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영웅이나 아니면 뭐 연인이나 관대한 조력자 뭐 이런 걸로 만들 수 있대요. 됐어?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얘들아 내가 질문 하나 할게. 비합리적 행동이 좋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나쁘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좋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렇죠? 비합리적인 행동이 방해하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뭔가 비합리적인 행동이 좋은 거구나. 여기까지 읽었을 때. 자, 그러면 비합리적 행동이 뭔지는 모르겠어. 이거에 예시가 없으니까. 근데 일단은 플러스야. 일단은. 됐어? 일단은 좋은 쪽이래. 자, 이어서 볼게요. 여기가 주제문입니다. 미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The qualities we admire most in others are their emotional ones. emotional 나왔네 얘들아. 내가 아까 뭐라 했지? 비합리적이라는 거는 비이성적이라고 했고, 그렇죠. 누가 말했나? 감정적이다. 됐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됐지?
잘 봐. 구문 분석할게요. 주제니까. The qualities. 어떤 자질. 어떤 자질이냐? We admire most in others. 여기까지겠죠? 이렇게 수식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야. 우리가 존경하는 거래요. 감탄하는 거랍니다. most 대부분을요. in others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여기도 수식어네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감탄하는 자질. 됐어요? 특성. 이것은 are 무엇이냐? 그들의 감성적 특성이에요. 됐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딱 보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하는 게 뭐야? 감성적이라고요. 감정적인 측면이라고. 됐어요? 우리가 유재석을 보고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의 성품 때문에 그런 거죠. 됐어요? 그런 것처럼 그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탄하는 것보다 성품적인 거라고요. 성품적인 거. 당연히 능력적인 면도 있겠지만 not their intellectual ones. 됐어요? 자, 뭐가 아니라 그들의 지적 자질이 아니라. 됐나? 지적 자질이 아니라. 여기도 잠깐만요. 쏘리. 여기도 보어죠. 보어. 이렇게 끊을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감탄하는 자질은 지적인 게 아니라 정서적인 거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대조되는 관계가 나오네요. 비합리적인이라는 거의 반대말로서 지적인 거를 썼어요. 지적인 거. 됐어요? 지적인 거. 근데 지금 이 글에서는 뭐가 좋다? 얘네가 좋다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맞죠? 얘네가 좋다 쪽으로. 즉, 패러프레이징하면 이겁니다. 정서적 자질이 지적 자질보다 우수하다. 됐어? 이 얘기한 거야. 여기까지 얘기했어. 근데 근거가 아직 없네? 왜 정서적인 게 더 중요한데? 왜 정서적인 능력이 더 중요한데? 안 나왔잖아. 그럼 뭐가 필요해? 근거가 필요하죠. 그럼 이제 뭐가 나올 차례? 예시가 나올 차례입니다. 예시가 나올 차례. 자, 볼게요. 다음 문장. 자, 첫 문장을 보면 rarely로 시작하고 있네? 준부정어니까 조치가 일어나야겠죠. 조치. 그렇죠? 그래서 does intellect alone inspire 이렇게 나왔습니다. intellect alone inspire. 자, 여기서 지적인 능력만으로는요 inspire 뭔가 영감을 주지 못한답니다. 거의 영감을 주지 못한대요. romantic acts 뭔가 낭만적 행동이 아니면은 영웅적인 행동을 좀처럼 고무시키지 못한답니다. 영감을 주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적이라는 건 결국엔 얘들아 이성적이라는 거겠죠? 그렇죠? 반대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굉장히 이성적인 성향이야. 내가 MBTI가 T야, T. F 성향이 아니야. T 성향이야. T 성향, 100% T 성향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합리적인 행동만을 하는 거야. 합리적 행동만 하는 거야. 근데 이 합리적인 행동만으로는 우리가 어떻다? 뭔가 영웅적이거나 낭만적이거나 이런 행동을 좀 영감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사실 우리 와이프가 F 성향이거든요. MBTI 버전으로 말하면 저는 원래 F였는데 T 성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성적이에요. 합리적이고 저는 좀 그런 편이고요. 와이프는 이쪽에 가까워요. 와이프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꽃 같은 거를 이렇게 사다 줘.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꽃을 사다 줘. 그럼 와이프 겁나 좋아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꽃을 사온다? 그럼 나는 이거 쓰레기 왜 갖고 왜 사냐고.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실 꽃을 사서 준다는 게 굉장히 낭만적인 행동이잖아. 어찌 보면. 그치? 낭만적인 거야. 근데 나처럼 현실주의자는 뭐야? 이런 거를 이제 영감을 주지 못하는 거야. 이런 낭만적인 행동, 이런 영웅적인 행동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왜? 아니 그 꽃 한 송이에 뭐 예를 들어 한 3,000원 하면은 아니 씨 3,000원이면은 내가 저기 뭐야 딴 걸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돈 아깝게 그러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차라리 내가 그돈 갖다가 씨 라면 사 먹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됐어? 이런 생각이 이제 지배적이니까 이런 낭만적이거나 영웅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우리가 어떤 영화 같은 거를 봤을 때 꼭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있어. 뭔가 이 주인공이 딱 있고 저기 이제 악당들이 있어. 근데 누가 봐도 우리가 불리해. 그 막 옆에 있는 막 조력자는 안 돼. 우리 돌아가야 돼. 이길 수 없어. 아닙니다. 전 싸울 겁니다. 하면서 막 1대 30으로 막 싸워.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그러면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어때? 싸우면 안 되지. 야, 너 뒤질라고? 야, 가지 마.
나도 그게 나올 것 같아. 튀자. 이게 이성적인 판단이지. 근데 그러면 영화가 재미가 없잖아. 영이 안 나오잖아. 아니 아이언맨이 수트 딱 입고 가서 맞짱 뜨려고 하는데 앞에 100명 있어. 야, 안 되겠는데? 야, 튀자. 이럴 거냐고 영화에서. 아니잖아. 맞서 싸워야지. 그치? 근데 그거는 사실 이성적 판단은 아니죠. 그쵸? 근데 이성적 판단이 아니다 보니까 영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해되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예시가 안 나왔는데 이제 예시가 나옵니다. 텔레비전의 미니 시리즈 하면서 나오고 있네요. 갑자기 뜬금없는 말 나왔다. 뭐라? 예시라고. 됐죠? 갑니다. 텔레비전의 미니 시리즈인 런썸 더브가 있는데요. 이게 was a big 히트를 쳤답니다. 그러니까 큰 히트를 쳤었대요. 1980년대에. 당연히 저는 모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이랑 나이 차이가 제가 4살 차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 몰라요. 저는 이제 뭐 1980년대 몰라. 조용히 해. 자, 다음 거 볼게. 자,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 단어 나오는데 walked Texas Rangers, walked 막 이런 단어 나오는데 몰라도 돼. 그런데 이제 뜻은 써놨어요 내가. 굉장히 다부지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긴 2명의 텍사스의 레인저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share the life together, 함께 삶을 공유했답니다. 근데 어떻게 했느냐? 뒷내용을 볼게요. That eventually led them from Texas to Montana라고 나왔는데 결국에는 그들을 이끌었답니다.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가 life를 수식하겠네요. 결국에는 그들을 어디로 이끌었냐? 텍사스에서 몬타나로 이끌었던 삶을 함께 공유했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이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몬타나에서 그들은 made their fortune. 자, make의 fortune 나오면요 돈 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들이 거금을 벌었답니다. From a cattle driver. cattle driver가 뭐야? 소몰이. 됐어? 소몰이로 큰 돈을 벌었대요. 야, 여기는 그냥 뭐 내용 설명하는 거야. 배경 설명.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어서 봐볼게. One partner died. 자, 한 동료가 뒤졌고요. 그리고 the other, 나머지 한 마리가 promised, 약속했습니다. To personally return. 자, 개인적으로 되돌려 놓겠다고요. 뭐를? The body to Texas. 텍사스로 그 몸을요. 여기서 말하는 그 몸이 뭐겠냐? 시체 말하는 거겠죠. 그 한 파트너야. 즉, 근데 얘들아 봐봐. 이 약속 내용을 봐봐. 약속 내용. 이게 둘 중에 어떤 거 같아? 이게 합리적일까 비합리적일까? 비합리적 아니야 이거? 비합리적이잖아. 아니 원래 어디에서 살았어? 원래 텍사스에 살았어. 근데 몬타나로 이제 이동을 했다며. 근데 거기에서 지내다가 동료 한 명이 죽은 거야. 그래서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 이것도 막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자주 나오는 건데 내가 너 고향에는 묻어줄게 하면서 이렇게 고향으로 막 데려가는 거. 그런 거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가 뒤졌으니까 야 그래 고향 땅에서 편하게 쉬어 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뭐 극단적이긴 한데 저도 이제 이성주의자니까 어차피 뒤졌잖아. 어차피 죽었잖아. 아니 얘가 여기 묻히는지 저기 묻히는지 뭐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고? 그냥 여기다 땅 파갖고 그냥 묻으면 되지 뭐. 그렇잖아. 아니 야씨 얘를 시체를 이렇게 이거 텍사스까지 언제 가고 앉았어? 이성적인 판단은 아니라는 거죠. 됐어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했죠. 이성적인 판단은 뭐가 안 나와? 낭만적이거나 영적인 게 안 나와. 영화잖아. 지금 이거 미니 시리즈라 했잖아. 드라마잖아. 야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이 나와서 쳐봐. 우리 함께 동고동락하던 파트너가 깨 죽었어. 죽었는데 죽었네. 내가 너 꼭 텍사스에 묻어줄게. 근데 생각해보니까 텍사스는 좀 멀다. 그냥 여기서 자라. 삽질한다네. 잘 자. 이거는 야 드라마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아이 감동이 없잖아. 됐어. 그러니까 그 텍사스로 옮겨주겠다고 이제 개인적으로 약속을 한 건데. 근데 다시 한번 봐봐. Incredible sacrifice죠. 놀라운 희생이죠. 이거는요. 굉장히 놀라운 희생이잖아.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합리적 관점에서는요. From rational point of view. 합리적 관점에서는 the dead partner. 그 죽은 동료는요. wouldn't know. 알지 못해. 뭐를? Where he was buried. 그가 어디에 묻힐지 모르지.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그는 이미 뒤졌으니까 모르죠. 얘가 텍사스에 묻히는지 어디에 묻히는지. 사실은 어디에다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the surviving partner's friends. 자, 그 살아남은 동료의 친구들이래요.
살아남은 동료의 친구들이니까 그 두 명 말고, 그러니까 파트너 A, 파트너 B가 있는데 얘가 뒤졌다고 해봐. 그럼 얘의 주변 친구들을 말하는 거죠. 주변 친구들. 됐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주변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의 약속이 바보 같다고 생각을 했대. 야, 너 미쳤어? 너 왜 그래? 야, 뭐하러 그래? 이렇게 이제 한 거야. 됐어? 근데 그들은요, pressured him. 그를 압박했습니다. 뭐 하라고 압박했냐면 to ship the boy to Texas by train. 그러니까 그 이제 기차로 텍사스로 그 소년을 수송하라고. 그 소년이 이제 죽은 그 시체를 말하는 거겠죠. 그 시체를 수송하라고 압력을 넣었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야, 그거 뭐 그냥 기차 해갖고 그냥 해서 수송해. 그런데 뭘 네가 개인적으로 뭐 데리고 가. 에바야.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서 when this battery 나왔거든요. 이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죠. 한번 직독직 해볼게요. no로 시작하니까 어떠한 합리적인 주장도 뭐뭐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잘 보세요. 어떠한 합리적 주장도 이 배틀에서 이길 수 없답니다. 이길 수 없었대요. 됐어? 그러면은 얘들아 일단 하나씩 쪼개볼게. 이 배틀이 뭐예요? 이 전투가 뭐야? 이 전투 뭔 전투야? 얘랑 얘네의 말싸움.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어? 쉽게 말하면 살아남은 애랑 살아남은 애의 동료들이 있었잖아. 그치? 말싸움한 거잖아. 그치? 자, 잘 봐봐. 이 친구들은요, 살아남은 친구들은 어느 쪽에 가까워? 합리적이야, 비합리적이야? 합리적이죠. 그쵸? 합리적이야. 그럼 반대로 B는 비합리적이죠. 됐어요? 근데 잘 봐. 이 합리적인 주장이잖아. 즉 친구들이 주장한 건 합리적 주장이잖아. 근데 그 합리적 주장이 말싸움에서 이기지 못했다야. 됐어? 근데 지금 밑줄 쳐져 있는 거는 2다까지만 밑줄 쳐져 있네. 됐어? 그러면 이 밑줄 내용 추론해서 정답은 뭐가 돼야 되는가?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얘를 이긴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이 친구들이 B를 이긴다는 거는 말싸움에서 이긴다는 거죠. 그럼 말싸움에서 이긴다는 건 무슨 말이야? 얘를 설득하는데 성공일까 실패일까? 성공하는 거겠죠. 됐어요? 즉, 이 배틀에서 이긴다만 딱 빼면은 설득에 성공하다 라는 말이에요. 설득에 성공하다. 이해돼요? 뭔 말인지? 어떤 설득에 성공하는 거야? 합리적 판단. 됐어? 합리적 판단에 대한 설득에 성공하는 거죠. 됐어? 근데 맨 앞에 노가 붙었으니까 설득에 성공을 못한 거죠. 설득에 성공을 못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남은 살아남은 B라는 친구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지가 그냥 개인적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야. 됐어? 그 내용이 뒤에 나오겠죠. 그리고 뒷내용이 안 나오네요. 그리고 if it had.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이 뭐예요? 만약에 얘네 말을 들었더라면, 즉 그냥 수송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다 버리고 오거나 했다면, 지가 개인적으로 안 챙기고 갔다면 그 영화는 would have lost, 잃어버렸을 거래요. 그것의 매력을. 그쵸? 왜 매력을 잃어버렸을까? 비합리적, 비이성적, 감정적은 뭐로 연결되니까? 영웅적이고 낭만적으로 연결되니까. 그치?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이거 되게 막 낭만적이다, 멋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친구들의 말 듣고 야, 너 그거 너무 에바야, 하지마. 그치? 좀 에바긴 하지? 그래? 어차피 뒤졌는데 뭐 빠이 이만 매력이 없잖아요. 됐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정답이 몇 번일까요? 2번에. 이건 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설득에 성공하다예요. 설득에 성공하다. 윈디스 배터리. 그러면 정답 몇 번? 네, 4번입니다. 4번. 됐어요? 여기서 내가 설득만 보고 답 2번 고른 사람들 반성해야 돼. 아까 내가 어디서 작게 들렸는데? 어디서 들렸는데? 정빈이가 말한 거 아니야? 알았어. 4번 같은 경우가 이제 정답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그 파트너의 마음, 그러니까 생존한 파트너의 마음을 바꿔놓는 거. 생존한 파트너의 마음을 바꿔놓는 게 뭐야? 설득에 성공했다는 거죠. 됐죠? 2번은 뭔데요? 그가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설득한대요.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게 뭔데 그러면? 그 말도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번은 정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자, 이게 밑줄 내용 추론 문제예요. 지금 여기에서 2번에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은 예시 부분에서 밑줄이 나왔죠. 예시 부분에서. 그렇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했다시피 결국 주제랑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이 글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얘가 이런 거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여기서 웬디스 배틀은 결국 무엇이었다? 얘를 통해서 얘를 설득하는 거였는데, 됐어요? 얘를 통해서 얘를 설득한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글 예시에 나온 내용과 이 전반적인 주제에 관련된 게 역시나 또 밑줄 쳐서 문제로 나온다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2번까지 이제 좀 짧게 봤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좀 앞 시간에 좀 이런저런 설명을 해서 좀 길어졌고요. 다음 시간에는 원래 계획된 대로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이 7월 15일인데 일단 1, 2강 잠깐만요. 1에서 3강까지 문제는 한번 다 풀어볼게요. 1에서 3강이면요 10페이지에서 21쪽까지거든요. 1에서 3강. 자, 여기는 문제 풀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단어 조사, 모르는 단어 조사만 하면 된다 했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강 20쪽, 21쪽인데요. 3강은 워크북을 해오시면 됩니다. 됐죠? 네. 워크북 만약에 기억 안 나면 쌤한테 다시 물어보고, 알았지? 고생들 했어. 요 교재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준비 파이트를 하면 돼. 알겠지? 혹시 이거 사진 필요하면 여기 다 찍어가셔도 돼요. 고생했습니다. 미안. 그때 내가 저기 지난 시간에 그 나무라고 한 학생들이 있었죠. 그 어법 그 관련된 것 때문에. 그때 5명인가 있었는데, 근데 효린이랑 승호랑 하빈이랑 또 누구 있었지? 수영이 아무튼 네, 그분들만 남고 나머지는 가셔도 됩니다. 고생했어.